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전날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최재형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종결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실제 전원위에선 공직자인 윤 대통령에 대해 종결이 8표,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송부 의견이 7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결과 수사기관 송부 의견이 한 표 차에 불과했던 겁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15명의 전원위원 중 종결이 9표, 수사기관의 이첩 송부가 각각 3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6명은 사건 종결 처분에 반대했던 겁니다. 권익위는 그러나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종결 결정을 내린 근거로 권익위가 내세운 건 청탁금지법 8조 4항입니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해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를 처벌한다는 규정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이지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 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이를 알게 된 공직자는 즉시 신고해야 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경제공동체인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한 겁니다. 제재 규정이 없다고 해서 직무 연관성을 조사하지도 않는다면 권익위 스스로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한 청탁금지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숱한 논란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꿋꿋하게 반복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그 실태를 알기 위해 MBC는 언론사 최초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전국 243개 모든 광역 기초의원들의 9개 공무 출장 내역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현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2년 동안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전국의 지방의원은 3,800여 명. 4년 임기 중 딱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의 해외 출장은 1,158회에 달했습니다. 한 달 평균 48회, 매일 1.6회씩 출장을 명목으로 해외에 나간 겁니다. 전국 광역 기초의회 243곳 소속 의원들이 지난 2년 동안 해외 출장을 가면서 쓴 의회 예산을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1,158번 해외에 나가는 데 들어간 예산은 240억 원. 광역의회 중에는 경기도의회가 가장 많은 12억 9천만 원을 썼고 서울시 의회 1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재정 자립도 최하위권인 전남도 의회가 해외 출장에 5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의회 중에는 전북 전주시 3억 9천만 원, 경남 창원시 3억 2천만 원, 서울 강남구 2억 8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지방의회마다 서로 뒤질세라 세금을 써가며 경쟁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상황.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출장비 재원인 지자체 예산 심의 권한을 의원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유 경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에 별다른 견제 장치마저 없는 사이 시민의 혈세는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마을 옆으로 7개 조선소들이 몰려있는 봉평동 일대입니다. 여름이 다가오지만 창문을 열기도 어려운 주민들은 호흡곤란 등 심각한 불편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올해 마을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마을 주민 12명이 폐 질환인 진폐증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폐증은 폐 안에 성면과 같은 독성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이 마을의 진폐증 최종 확진자는 지난해 5명에서 1년 사이 2배가 넘는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민들은 폐 질환의 원인이 인근 조선소의 수리 작업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도를 통해 본 조선소 인근 성면 피해 환자들의 주거지는 마을 곳곳에서 나타나
피해가 마을 전체로 확산된 것이 확인됩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각종 질환을 일으킨 조선소에 대해 경남도와 통영시는 지난 5년 동안 32차례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32차례 지도 점검에서는 행정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무려 24건에 이릅니다. 지난 2020년부터 경남 통영 지역 봉평동 조선소 6곳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 처분에도 불구하고 조선소의 작업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조선소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소 작업 중단 등 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백화점, 아울렛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이 지자체에 내는 경제적 부담이 교통 유발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 유발 부담금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KNN은 부산시와 경남도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최근 10년 동안의 징수 내역과 집행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경남에서는 618억 원의 교통 유발 부담금이 징수됐습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은 대중교통 개선 사업 목적으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일반 운영비, 업무 추진비 등 교통 개선 사업과 무관한 곳에 부담금을 쓰고 있었습니다. 구구는 일반 회계로 집행하다 보니 교통유발 부담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내역조차 없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실 집행의 원인은 불투명한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KNN 지적에 부산시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부산시는 교통유발 부담금의 일반 재원 사용 금지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부담금을 반드시 목적에 부합해 쓸 수 있도록 다음 달 조례를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부담금 납부 업체명이 공개되지 않아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부산시는 업종과 부가액 등 상위 20위까지 부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교통유발 부담금 집행을 1년 단위로 평가하는 제도 마련이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개선 재원 확보를 위해 1990년부터 시작된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가 34년 만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화순 동면에 위치한 한 야산. 정상 부근이 움푹 패여 있고 폭격을 맞은 듯 거대한 돌들이 굴러다닙니다. 한 업체가 2012년부터 화순군의 허가를 받고 토석을 채취해온 곳입니다. 해당 업체는 2014년부터 인근 산지에서도 토석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산물을 채취하면서 나오는 자연석을 반출하겠다며 잇따라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한 겁니다. 대형 암석이 계단처럼 정밀하게 절단돼 있고 폭약을 사용한 흔적도 보입니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허가받은 규모만 2만 5천 킬로그램에 달합니다. 임산물을 채취하겠다고 신고해놓고 사실상 토석만 채취한 것으로 화순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토석을 채취한 면적은 총 6만 7천 제곱미터, 전체 면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쪼개기 허가나 임산물 채취 신고로 규제를 피해간 겁니다. 세 차례 점검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화순군은 지난해 말에야 이를 적발해 업체 대표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허가와 복구 과정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채석장 사업. 실제로 각종 불법 사항이 드러나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를 받은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결국 채석장의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의 투명한 행정 의지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석 사업은 한 번 허가가 나면 연장을 통해 10년에서 20, 30년까지 장기적인 운영을 하는 만큼 인허가와 관리 감독 주체인 지자체장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